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 인민무력당의 이 대선 후보 경선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죠. 뭐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었는데 초유의 이 투표율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누가 더 유리하냐 가지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데, 아니 저건 볼 것도 없죠. 뭐 누가 더 유리하냐 볼 것도 없는 게,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홍준표를 거의 2배, 3배 차로 따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면은 저건 볼 것도 없는 거죠. 물론 이 예전에 2002년도 선거 저쪽에 민주당 경선 때 이 이른바 노무현과 이인재 붙었을 때 노풍이라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번 국민 경선단에서 역전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른바 신규 당원 가입, 특히 온라인 당원 가입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른바 홍준표 바람이 불어서 홍준표를 찍을 거라고 홍준표 쪽은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에게 줄 섰으면서 중립적인 척하는 이준석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홍준표 바람이 불었습니까? 무슨 바람 불었어요? 무슨 바람? 뭐가 홍준표가 지금까지 없었던 정치적인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열정을 끌어오르게 하고 수십만 명을 인민당원에 가입시키고 지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홍준표는 제가 볼 때는 이 중간도 못했어요. 중간만 했어도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점수를 까먹었습니다. 이 토론할 때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무슨 홍준표 바람이 불긴 붑니까? 그러면 지금 이 몰아붙이는 이 투표율, 그 성격은 뭐냐? 1시간 만에 20% 육박, 야 경선 기록적 투표율, 세대 간 대결로 가나? 이게 완전히 거꾸로인데, 2030이 홍준표 지지고 50대 이상, 50대 이상도 아니더만, 이제 다시 보니까. 이거 뭐 6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만 윤석열 지지하고, 50대 2030이 홍준표를 지지를 하는데, 바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20대, 30대, 40대가 이 밀어붙일 때 이른바 정치적 바람이 불었다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런 현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이 현상은 이거 뭐 보나마나 60대, 70대들이 지금 와장창 몰려가고 있을 겁니다, 이거. 물론 지금 이 현장 투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투표죠. 60대, 70대들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노인, 치매 노인들. 제가 치매 노인이라고 표현 쓰는 이유는 일반 노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민당 당원들 노인들은 4년 전만 해도 박근혜 사랑해요 외쳤던 그 노인들이 4년 만에 치매 증상에 시달리면서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지금 투표하는 노인들 아닙니까? 뭐 그게 치매가 아니면 무슨 치매예요, 그게. 그 치매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거는. 2차 예비경선 때가 49.94. 이제 이번엔 60%로 넘어서 70%에 근접할 수 있다. 이게 거의 기록적인, 뭐 아마 당원 투표 중에서 기록적인 건데, 글쎄, 원래 이게 경선에서 이런 정도가 나오려면은 정말 엄청난 역전승.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이 이인재를 2%에서 30% 차를 따라잡는 역전승 들어올 때나 이런 부분. 근데 물론 그것도 단순한 바람만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 조직으로 밀어서 엔진 시동을 걸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홍준표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준석이 또 이제 또 이 불을 지핍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사실상 이제 이거는 경선 개입인데, 당원 투표율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이기고 있는데, 그걸 투표율을 무조건 올려라 한마디로 윤석열 찍어라 지금 설치고 있는 거죠. 어?
인터넷을 통해 유입된 이른바 온라인 당원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높고, 뭐와 비교해서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인민당 자체가 원래 60대 이상이 압도적인 정당인데, 2030 세대가 온라인으로 들어왔다 해서, 뭐,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2030에다 홍준표 찍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와, 내가 홍준표가 좋아서 이 당에 가입해서 찍어야지. 그런 애들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2030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신규 당원을 모집할 때, 이 당원 가입의 원천은 뭐냐? 대선 이후에 치러질 지자체 선거에서의 공천과 경선을 좌지우지할, 한마디로 지자체 출마자들이 끌고 들어온 조직적 당원들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데리고 들어온 당원은. 그래서 윤석열 쪽이 책임 당원에서 압도적이라는 얘기는,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대구시장 출마할 주호영, 경기도에서 출마할 심재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경선 때 써먹으려고 왕창 조직당원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힘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광역시장만이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뭐 엄청나잖아요. 거기서 홍준표와 지금 윤석열이 100대1 싸움이에요. 거기서 100대1 됐어요. 거기서 지금. 그러니 이 책임당원에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홍준표가 윤석열이?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내년 지자체 선거에 준비하는 이른바 인민당의 신주류 세력을 할 수 있죠. 신주류. 이준석을 포함되는 신주류 세력이 왜 홍준표가 아닌 나 윤석열로 몰려갔느냐. 저는 지금 이 주호영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홍준표 씨가 지난 2017년 지자체 선거 때, 2018년이죠. 그때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이 행태를 보고 다들 홍준표한테 등 돌렸어요. 뭐 아주 뭐 좀 좋게 얘기하면은 당의 이른바 세력들과 협의 없이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을 쳐내면서 자기 독고다이식 공천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혼자 다 먹으려고. 왜 우리랑 같이 안 나눠 먹냐. 이 당 중진들 볼 때 홍준표는 나눠 먹는 자가 아니구나. 안 되겠다. 윤석열이 당내 기반 없잖아요. 아, 얘는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나눠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글로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가 이 당리당략,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면.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더 큰 이유는, 지금 오늘 그 홍준표 씨가 어젠가요? 어제 지금 이 선거 막판에 이 박근혜 마케팅을 들어가고 있어요. 홍준표 쪽이. 박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 박지만 씨가 이 문화일보에 보낸 편지를 이제 더 강조해서 박지만이 어떻게 가족 사람, 이 힘들게 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등 이 박근혜 마케팅을 어설프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홍준표는 윤석열이나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에 비해서도 박근혜 마케팅을 어설프게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죠. 맨날 뭐 춘향이 향단이 하고 이상하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홍준표 입에서 법리적으로 탄핵은 잘못됐다는 얘기는 일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박 대통령한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설프게 박근혜 마케팅도 쓰는 건데, 지금 이 여의도에서 박 대통령의 성탄절 석방은 뭐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니 문재인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음 대통령이 그냥 확
풀어버리면은 이 모든 이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문재인이 덮어쓰게 돼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문재인이가 탄핵 때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뭐 실제로 직접 잡아놓은 것도 윤석열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탄핵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되거든요. 나 관계없다.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 임기 전에는 박 대통령 정도는 석방을 시켜야지 나중에 할 말이 있는데, 이걸 끝까지 석방 안 하고 왔다는 얘기는 문재인은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동의했구나, 배우가 저놈이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고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랬다가 설사 문재인 자기가 밀어붙인 김동연이 대통령 되더라도 김동연과 문재인과 홍석현은 내각제를 가야 되는데, 내각제 들어갈 때 이거는 안 풀면 안 돼요. 내각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국민통합인데, 국민통합 한다면서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집어넣어? 그때는 이명박도 풀어야 돼요. 그때는. 그러면 그걸 문재인이가 뭐하러 김동연에게 그걸 넘겨줘서, 자칫하면 탄핵이 엎어지면은 그 칼이 어떻게 날라올지 모르는데 자기 목에 칼 날라오게 왜 그걸 놔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크리스마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킨다,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봤을 때 홍준표 측에서는 경선 패배가 됐을 때, 경선 패배를 하고 홍준표가 만약에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순간에 홍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뭐 정계 은퇴죠. 뭐 정계 은퇴입니다, 홍준표는. 근데 홍준표가 무슨 정계 은퇴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가 이번에 그 경선 패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차후를 포석을 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 석방 이후에 홍준표가 길을 트기 위해서라도 지금 박 대통령한테 자기가 최대의 문제점, 강제 출당시킨 거를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박 대통령이 판치할 때 숟가락 같은 거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자들 이렇게까지 윤석열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자, 박 대통령 나왔을 때 이자들이 얼마나 속으로 벌벌 떨겠습니까? 그 입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어떤 말 나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무서우니까 똘똘 뭉치는 거야, 지금. 똘똘. 김무성이부터 지금 다 뭉쳤어요, 여기 지금. 하태경이까지 다 뭉쳤죠. 조중동,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 탄핵 세력들을 뭉치게 하는 힘은 탄핵의 명백한 주범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일 큰 리스크를 지고 한 게 윤석열이에요. 왜? 조작 날조했으니까. 탄핵이 엎어지면 유승민, 김무성이 감옥 갈 일은 없어요. 자기들은 표를 던졌을 뿐이니까. 근데 윤석열은 저거는 종신형 살아야 돼요, 종신형. 제일 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탄핵에서. 그러니 그걸로 윤석열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야, 나만큼 열심히 한 놈 누가 있어? 조중동 중에서 왜 지금 중앙일보가 리더가 됐느냐? 제일 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탄핵에서. 중앙일보는 폐간해야 돼요, 탄핵 엎어지면은. 그러니까 중앙일보 윤석열 라인에 이 똘마니들이 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촥 뭉치는 거고, 이 태극기 파리들이 지금 박 대통령이 나와서 판짜는 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지금 윤석열 만세 불러제끼는 저 변절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새 판 짜는 걸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꿈에 나올 거 겁나겠지, 박근혜 대통령이. 더군다나 다 변절했다 그래도 그걸 똑똑히 보고 있었던 미디어치가 지금 다 기록해놨고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박근혜 만사 들어오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그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자들은 더 광적으로 윤석열 만세에서 윤석열 세력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박 대통령을 치고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 힘, 변절과 배신과 이 타락의 그 힘이 지금 기록적인 당원 투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존의 먼불이야, 생존의 먼불이. 남 뒤에서 칼 찌르고 범죄 저지르고 이런 놈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똘똘 뭉쳐서 힘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 경선에서 앞서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입만 열면. 이 박사모 문제, 박지만 문제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원래 선하고 악이 싸운다 그러면 대부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악이 이겨요. 역사적으로 봐도 악이 100번 싸우면 99번 이깁니다. 왜냐하면 악은 자기들이 무너지면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거야, 악은. 이권을 통해서. 근데 선만 주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돼요. 자기 명분이 충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악과 선이 싸우면 되게 악이 이기는데, 악이 너무 자주 이기다가 이런 놈들 같이 이렇게 이제 인간의 탈을 벗어야 되는 정도까지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장담을 합니다만 이제 11월 5일 날 윤석열이 이긴 다음에 이 윤석열 캠프는 마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짝 날 겁니다. 이제 아비규환돼요. 이제. 서로가 서로 뒤통수 치고 근데 그게 이제 선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윤석열의 이 악의 소굴을 저는 선의 힘으로 이 윤석열 캠프를 무너뜨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자신이 있을 텐데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한 악, 윤석열보다 더 강한 악, 더 힘이 센 악, 문재인에 의해서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와는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악은 선에 강해요. 네. 악은 부지런하고 잔머리 쓰고 처절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선은 좀 게으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과 선이 싸우면은 선은 대부분 깨지는데 악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강자한테 그냥 한 방에 죽죠. 강자한테 단 한 칸에 죽는 거죠. 이제. 문재인. 아마 정말 이제 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가관일 겁니다. 이것들 이제 보면 정말 모든 인간의 엽기적인 변태 행위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제 윤석열 캠프에 있는 애들은. 자, 윤석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악들의 잔머리인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광주를 간다고 칩시다. 예, 광주에 들어가면요, 윤석열이가 그냥 무릎 꿇려가지고 조인트 까고 엎드려 빌게 만들 텐데 그거 해야 되거든요. 지금 광주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 경선에 지장이 있으니까 5일 경선 뒤로 가서 일단 보수파리 후보부터 된 다음에 일단 후보가 되면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이는. 이제 그걸로 문재인하고 딜만 치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광주 가서 이제 마음 놓고 엎드려 빌고 울려고 이제 이 연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